안녕하세요. 홍용용 홍용기입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런 삼각들 찍기 전에 몇 번은 다 입어보고 촬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로드 날짜랑 계절이랑 좀 맞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보시는 분들도 계절에 맞는 옷을 보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한번 속도를 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 영상에 항상 나오는 제임스 펄스의 제품이고, 스웨셔츠와 티셔츠의 중간 정도 두께로 꽤 두꺼운 편이고, 캐주얼한 와플 조직인데 캐시미어가 허용되어 있어가지고 좀 드레시한 옷에도 잘 붙는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는 후르츠 패밀리에서 매물로 구매를 했는데, 제임스 펄스 제품 대부분이 소매랑 기장이 길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진으로 봤을 때 기장이 짧아가지고 안 겹치게 잘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기장을 수선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밑단 시보리를 안으로 말아 박았습니다. 고지를 해줬으면 좋았겠지만 뭐 중고 거래니까 이 정도는 사소한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언제 이렇게 수선해서 입어보겠어요. 뭐 새로운 경험이죠. 제임스 펄스를 유독 많이 구매하는 이유는 쿨해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체형이 잘 맞기 때문인데요. 저는 팔이 두껍고 긴 편이라서 이렇게 소매가 넓고 긴 게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좋아하는 브랜드지만 선뜻 추천은 어려운 게 이렇듯 좀 체형을 많이 타는 브랜드거든요. 뭐 저랑 체형이 비슷하거나 좀 루즈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에게는 모든 제품을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니트나 반팔 정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드리스 반 노튼의 셔츠입니다. 단정한 느낌의 스트라이프 셔츠이고 꽤나 슬림한 핏인데, 제가 최근에 구매한 아우터들이 다 좀 품이 작은 편이라서 이너로 입을 셔츠가 필요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최근까지 셔츠는 오버핏이 대세인 만큼 저도 갖고 있는 셔츠들 사이즈가 큰 편인데, 이게 아우터보다 품이 크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52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뭐 딱히 참여할 게 없는 기본 셔츠입니다. 다음은 부자대의 아픽스 데님 파카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구매한 건 아니고 올해 초에 제 생일에 아내가 생일 선물로 사주었고, 발매날 구매를 못해가지고 리셀러에게 웃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중간 사이즈이고 어디든 편하게 걸치기 좋은 그런 꽤 오버한 핏의 파카입니다. 안감으로 울 플리스와 소매 누빔이 있어서 따뜻하고, 제가 목이 두꺼워갖고 이렇게 카라가 올라오는 옷이 불편한데 이 자켓은 넥라인이 넓어서 활동적이고 곳곳에 있는 주머니가 전부 실용적인 사이즈라서 좋습니다. 주머니 안감 또한 울 플리스로 따뜻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켓 중 하나인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바로 가품인데, 예전에는 한국 중고 시장이 해외에 비해서 가품이 적은 청정 지역이었는데 최근 들어 가품을 판매하는 나쁜 놈들이 많이 보여요. 제가 나쁜 놈들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판매자 본인도 가품인지 모르고 어쩌다 한번 판매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나쁜 의도를 갖고 상습적으로 가품을 팔아먹는 그런 나쁜 놈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품에 많이 당해보기도 했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제가 가품 사이트나 가품 구매한 걸 공유하는 카페 같은 걸 가입을 해서 좋아하는 브랜드들 가품 나오는 거를 항상 확인하고 있어서 더 잘 보입니다. 수요가 많은 가품들은 그럴싸하게 잘 나와가지고 몇몇 브랜드의 경우에는 제품을 여러 개 갖고 있거나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 사진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이 부자대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막말로 후르츠에서 판매하는 매물들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다 가품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품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가품을 피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냉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레일드나 메르카리에서는 웃돈 주고 거래되는데 한국에서는 정가 반값이네? 개꿀이네? 하는 순간 당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웃돈 주고 샀다고 했잖아요. 외국인들이 바보라서 그 가격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해서 나만 운이 좋아서 반값에 사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서 그레일드나 메루카리에서는 웃돈 주고 거래되는데 후르츠에서는 정가보다 싸게 파네? 그럼 가품이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물론 정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산 가격이 있으니까 합당한 가격에 판매를 하죠. 그런데 이런 가품 판매자들 때문에 정품 파는 분들 물건이 안 팔려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2차 피해자가 생기는 셈이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부사대 구매하실 때는, 부사대를 중고로 구매하실 때는 꼭 살펴보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드리스판 노튼의 이런 질감이 돋보이는 두꺼운 울 소재 블루종이고, 카라가 없는 중선적인 디자인에 이게 보기보다 꽤 레귤러한 핏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단정한 느낌의 리리 지퍼로 포인트를 주고, 기장은 짧고 소매는 넓고 긴, 질리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겠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쇼핑을 하게 되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너무 이뻐, 너무 마음에 들었을 때 바로 구매를 하는 거. 두 번째는 할인을 너무 많이 해, 막 50% 80% 하는데 재고 딱 한 개 남아있을 때, 그러면은 또 사고. 세 번째가 이제 좀 목돈이 생기거나 쇼핑을 오래 안 해가지고 여윳돈이 좀 있을 때, 근데 옷이 하나 갖고 싶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제가 쇼핑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무계획한 충동적인 소비가 많고, 세 번째 경우가 아무래도 좀 계획적인 소비죠. 그렇게 이제 세 번째 계획적인 소비를 할 때 어떤 좀 로직으로 구매를 하게 되냐면, 일단 옷장을 한번 쓱 봐요. 예를 들어 바지를 쓱 보고, 아 좀 뭔가 드레시한 자켓이 하나 있으면은 내 바지들 잘 입을 수 있겠는데, 그럴 때 좀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드레시한 느낌이 있으면은 플러스, 캐주얼한 느낌이 있으면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면은 플러스 1 정도의 아우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됐을 때 이 자켓을 한번 평가해 보면은, 원단은 플러스죠. 디자인은 조금,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인데 이 지퍼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플러스에 가깝죠. 그리고 핏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얘는 플러스 1 정도의 드레시함을 갖고 있는 자켓이다, 이렇게 제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평가하는 방식이 비단 쇼핑에만 제가 적용하는 건 아니고 옷 입을 때도 쓰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은 너무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기회가 되면은 그건 따로 담아보겠습니다. 다음은 팬츠로 넘어와서 도멜이라는 원단 회사의 바지인데, 이게 케어라벨 뭐 사이즈 택 그런 것도 없고 브랜드 라벨도 없고 그냥 원단 회사 라벨만 부착되어 있습니다. 만졌을 때 터치감은 울에 가까운데 울이거나 울 혼방 원단일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좀 애매한 제품이라서 소개를 안 할까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번 소개해보게 됐습니다. 종종 빈티지샵 놀러 가보면은 브랜드 라벨은 없는데 이렇게 원단 회사 라벨만 부착되어 있는 옷들이 꽤 있거든요. 저도 정확히 어떤 사연으로 이게 만들어지고 유통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스포크 샵에서 개인적으로 맞춤 제작한 옷들이 떠도는 게 아닐까 싶고요. 이런 옷들이 사실 사이즈만 맞으면 진짜 좋은 게, 기본적으로 다 고급 원단을 사용하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 갖고 있는 옷인 거니까, 고급 원단을 사용한 나만 갖고 있는 옷? 이건 못 참지. 다음은 질샌더의 데님입니다. 이게 아마 24 시즌일 거고, 저는 젠테에서 구매를 했는데 여주 아울렛에서 똑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크게 나와서 31 사이즈인데도 벨트를 안 하면은 허리가 너무 커서 못 입습니다. 원래는 여기 재원단으로 벨트가 있는 벨티드 데님인데 그게 과하게 좀 길어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빼고 착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리바이스 505
한창 막 샀잖아요, 엄청. 그게 딱 이런 색감의 개체를 갖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축적이 돼가지고 리바이스 매물을 안 본 지 꽤 됐습니다. 요즘 제일 자주 입고 있는 바지예요. 마지막은 구이디의 부츠. 모델명이 PL1이고, 이거 소개하기 앞서가지고 왜 제 영상을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구이디 부츠 하나 구매했던 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가품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가품인 걸 알게 됐냐면, 최근에 이사하면서 이제 신발 박스들 정리를 하는데, 제가 구이디 박스가 2개 있거든요. 그 가품이랑 그 아모멘트 샀던 물 같은 거 2개 있는데, 유독 한 개만 유독 변색이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좀 싸해서 박스 폰트도 비교해보고, 이제 질감도 비교해보고, 안에 있는 더스백이나 그런 종이 포장재 다 비교해봤는데 이게 완전 달라가지고 벙 쪘죠, 완전. 그리고 이제 디깅을 해봤죠, VD 가품에 대해서. 근데 VD 가품을 그렇게 찾아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한국에서나 이제 VD가 992 원툴이지 해외에서는 부츠들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되게 고퀄리티 가품이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구매한 그 가품과 똑같은 가품을 찾아가지고 뭐 이것저것 자료 취합해서 증명 자료를 이제 판매자한테 보내고, 막 옥신각신 신랑이 하고 그러면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결국은 환불을 받았고요. 그게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가품인데 금액이 세금 제외하고 37만 원이거든요. 였는데 막 설명글 보니까 정말 그레인 레더에 말 가지고 사용했고, 정품 엑셀라 지퍼를 사용하고, 그냥 완전 퀄리티 좋은 그냥 말 가지고 부츠라서, 이걸 만약에 신발 박스에 버렸으면은 저도 지금 가품인지 모르고 계속 룰루랄라 그냥 신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 VD는 최대한 새 거를 사야겠다 싶어서 셋타이어에서 구매를 했는데 품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까리했는데, 얼마 뒤에 요거 새 상품이 매물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구매할까 말까 좀 망설여졌는데, 그럼 직거래로 보고 구매하기로 판매자분과 약속을 잡아서 약속 장소로 가니까 되게 호리호리하고 멋진 백발의 중년 남성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몰 토킹도 좀 하고 기분 좋게 업어왔습니다. 제가 스니커즈를 잘 안 신고 이런 부츠나 좀 가죽 신발을 주로 신는데, 이런 걸 자주 신어보니까 느껴진 점이, 물론 이 앞코 쪽도 중요한데 이 힐 부분, 뒤꿈치 부분이 상당히 룩에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덮칠을 한다 해도 뒤는 보이니까 이거를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이즈는 43 사이즈고 작게 나온 신발이 아니라서 굳이 막 업사이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한 반업 정도? 네, 무튼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손에 넣은 부츠이기도 하고, 중고 거래했을 때 그 경험이 너무 좋아서 쭉 간직하고 잘 신어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독 말이 많았는데 이렇게 말을 길게 하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건강하시고 또 뵙겠습니다.